현재 시각 오전 8시, 인천국제공항 일대에 시간당 180mm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활주로 침수로 인해 수십 편의 항공편이 지연 및 취소 위기에 처했습니다. 각국 항공사들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과연 인천공항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상황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8시 30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은 마치 거대한 수족관 속에 갇힌 듯 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간당 180mm의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죠. 활주로는 이미 물에 잠겨 있었고 전광판에는 빨간 글씨로 지연과 취소라는 단어들이 끝없이 깜박이고 있었어요. 마리아 곤잘레스는 비즈니스 라운지 창가에서 이 광경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2의 그녀는 유럽 최대 항공사 중 하나인 에어로파 항공의 아시아 지역 운영 임원으로 파리 본사에서 열리는 긴급 이사회에 참석해야 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그 어떤 항공기도 이륙할 수 없어 보였습니다. 역시 아시아 공항이군요. 마리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프랑크푸르트나 히드로 공항이었다면 벌써 모든 운항을 중단했을 텐데 말이에요. 그녀의 경험상 이런 극악의 기상 조건에서는 유럽의 어떤 공항이라도 최소한 하루는 완전히 마비되곤 했습니다. 특히 런던 히드로 공항은 눈이 조금만 와도 혼란에 빠지는 것으로 유명했죠. 하물며 이런 폭우라니요. 마리아는 스마트폰을 꺼내 딸 이사벨라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비행기가 취소될 것 같다. 내일 저녁에나 갈 수 있을 듯하다. 그녀는 이미 체념한 상태였습니다. 아시아의 공항시설과 운영 능력을 믿지 않았거든요. 라운지 안은 점점 더 많은 승객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각국에서 온 비즈니스 여행객들과 관광객들이 불안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독일 사업가는 미넨 공항이라면 벌써 셧다운됐을 거야 라고 말했고, 일본인 승객은 나리타 공항도 이런 날씨면 운항 중단이지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인천공항 직원들은 여전히 침착했거든요. 마치 이런 상황이 일상인 것처럼 말이에요. 마리아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전 9시 공항 내부는 완전한 혼돈 상태가 되었어요. 수백 명의 승객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항공사 데스크 앞에 길게 줄을 서 있었죠. 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어른들의 항해 소리가 터미널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날씨에 왜 공항을 닫지 않는 거죠? 미국인 승객이 항공사 직원에게 따졌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이라면 벌써 모든 비행기를 그라운드 시켰을 텐데요. 프랑스에서 온 관광객은 샤를드골 공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야 라며 불만을 토로했죠. 독일 출장객 역시 프랑크푸르트라면 이미 비상사태 선언을 했을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이런 반응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세계 어느 공항이든 이런 극단적인 기상 상황에서는 안전을 위해 운항을 중단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인천공항은 달랐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업무를 계속하고 있었고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저기 봐요. 옆자리에 앉은 이탈리아 사업가가 마리아에게 말했죠. 저 직원들 전혀 걱정하는 것 같지 않네요. 정말 이상해요. 한국인 직원들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심지어 일부는 미소를 짓고 있기까지 했죠. 이는 마리아가 지금까지 경험한 어떤 공항에서도 본 적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승객들의 불안과 항의는 계속되었지만 공항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어요. 전광판의 출발 시간은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체크인 카운터들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마리아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전 9시 30분 마리아는 라운지를 나와 게이트 쪽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해서 자신의 파리행 항공편 상황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게이트 근처 대기실에는 이미 수많은 승객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죠. 승객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곧 상황이 나아질 예정입니다. 마리아는 그 목소리의 주인을 찾아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10년 전 마드리드 공항에서 연수를 받던 그 한국인 후배가 거기 서 있었거든요. 김서현. 그때 23이었던 그 조용한 연수생이 지금은 33의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유니폼을 입고 여러 직원들과 함께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는 모습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리아는 순간 불편한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서연이 마드리드 공항에서 연수받을 때 자신은 그를 무시했었거든요. 아시아 공항 출신이 뭘 배우겠어라며 냉대했었죠. 서연은 그때 말이 별로 없었고 항상 구석에서 조용히 관찰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서연은 달랐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고 주변 직원들도 그의 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가 이 상황의 핵심 인물인 것처럼 말이죠. 설마. 마리아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조용했던 연수생이 이런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마리아의 시선을 느꼈는지 서연이 이쪽을 바라봤어요. 잠깐의 당황스러운 침묵이 흘렀죠. 그러나 서연은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마리아는 어색하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받았어요. 오전 10시 갑자기 터미널 전체에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상 상황으로 인한 운항 지연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놀라운 것은 이 방송이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동시에 나오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각 언어별로 완벽한 발음과 억양으로 말이죠. 마리아는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어떤 공항도 이렇게 많은 언어를 동시에 지원하지는 않았거든요. 대부분 영어와 현지어 정도가 전부였죠. 우리 공항은 슈퍼컴퓨터 기반의 기상 예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송이 계속되었어요. 현재 기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최적의 운항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 마리아는 의아했어요. 공항에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때 전광판이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기존의 단순한 출발 시간 표시 대신 각 항공편별로 상세한 정보가 나타났어요. 항공기 연료 상태, 승객 수, 연결편 정보, 그리고 새로운 예상 출발 시간까지 말이죠. 옆에 있던 독일 사업가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위넨 공항에서도 이런 건 본 적 없는데 더 놀라운 것은 우선순위가 실시간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결편이 있는 승객들, 응급 상황이 있는 항공편, 연료 상태 등을 모두 고려해서 출발 순서가 바뀌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처음으로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정말 아시아 공항에서 가능한 일일까? 그녀가 알고 있던 아시아 공항들은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았거든요. 특히 이렇게 복잡한 상황에서 이 정도의 정밀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전 10시 30분 터미널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새로운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지금부터 29분 긴급 복구 작전을 시작합니다. 29분? 마리아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런 극악의 기상 조건에서 정확히 29분 만에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걸까요? 활주로 배수 시스템 가동, 항공기 정비팀 출동, 관제탑과의 실시간 협조 체제 구축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방송과 동시에 창밖으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서도 수십 대의 특수 차량들이 활주로로 향하고 있었거든요. 마치 군대의 작전 같았습니다. 마리아는 창가로 다가가 자세히 바라봤어요. 거대한 배수 펌프차들이 활주로 곳곳에 배치되어 물을 빼내고 있었고 동시에 정비팀들이 대기 중인 항공기들을 점검하고 있었죠. 모든 것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서연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관제탑과 무전으로 소통하며 현장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10년 전 마드리드에서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그 연수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첫 번째 활주로 배수 완료까지 10분, 두 번째 활주로까지 추가 15분 예상됩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어요. 마리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체계적이고 정밀한 대응을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 무시했던 그 후배라니요. 그때 그를 얕봤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이런 시스템이 정말 가능한 거야? 옆에 서 있던 프랑스 승객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샤를 드골에서는 꿈도 못 꿀 일이네. 시간은 정확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29분이라는 시간이 결코 허풍이 아님을 모든 승객들이 실감하고 있었죠. 오전 11시 정각. 정확히 29분이 지나자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루프트한자 항공 411편 이륙 허가. 관제탑의 음성과 함께 독일 항공사의 대형 여객기가 활주로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활주로는 깨끗하게 배수되어 있었죠. 터미널의 모든 승객들이 창가로 몰려들었어요. 마리아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과연 이 폭우 속에서 안전하게 이륙할 수 있을까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항공기가 활주로를 따라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물보라가 사방으로 튀었지만 항공기는 흔들림 없이 직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퀴가 땅에서 떨어졌어요. 와! 터미널 전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마리아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이런 기상 조건에서 이렇게 완벽한 이륙이 가능하다니요. 유럽의 어떤 공항에서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녀는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사벨라, 오늘 갈 수 있을 것 같다. 정말요? 그 비 속에서요? 응, 한국 공항이니까 가능해. 여기는 정말 다르구나. 마리아는 자신도 모르게 그런 말을 하고 있었어요. 한국 공항이니까 가능하다니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말이었죠. 두 번째, 세 번째 항공기가 연이어 이륙했습니다. 매번 승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이어졌어요. 절망적이었던 상황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현장에서 다음 항공편들의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의 모습에서 마리아는 진정한 전문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더 이상 10년 전의 조용한 연수생이 아니었죠. 오후 12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29분의 기적이라는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에 올랐거든요. 터미널 곳곳에서 승객들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었어요. 폭우 속에서도 정시에 이륙하는 항공기들, 완벽하게 돌아가는 공항 시스템, 그리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직원들의 모습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믿을 수 없네요. 독일 사업가가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뮌헨에서 온 제가 말하는데 이런 건 유럽에서도 불가능해요. CNN, BBC, NHK 같은 세계 주요 방송사들이 긴급 뉴스로 이 상황을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극한 기상 속 인천공항의 기적적 운영, 아시아 항공 허브의 새로운 표준 같은 제목들이 쏟아졌어요. 마리아는 자신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시아 공항, 특히 인천공항의 수준이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거든요. 그때 서연이 마리아에게 다가왔어요. 마리아 선배님, 오랜만입니다. 서연 씨. 마리아는 부끄러운 마음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10년 전 마드리드에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때 선배님께서 보여주신 유럽 공항의 시스템을 한국식으로 발전시켜봤어요. 서연의 말에 마리아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자신은 그때 서연을 무시했을 뿐인데 서연은 오히려 배운 점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서연 씨. 그때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지금 이 모든 걸 보니까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알겠네요. 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덕분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오후 2시 마리아는 마침내 파리행 항공편에 탑승할 수 있었습니다. 29분의 기적이 일어난 지 불과 4시간 만의 일이었어요. 항공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지만 공항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수많은 항공기들이 질서정연하게 이착륙하고 있었죠. 파리 샤를드골 공항에 도착한 마리아는 즉시 본사로 향했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조금 늦었네요. 회의실에 들어선 마리아에게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마리아, 한국에서 그 폭우 때문에 못 올 줄 알았는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마리아가 대답했습니다. 시간당 180mm 폭우 속에서도 정상 운항을 했거든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임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정말입니까? 사장이 물었어요. 29분 만에 활주로를 복구하고 항공편을 정상화시켰어요. 슈퍼컴퓨터 기반의 실시간 관리 시스템, 다국어 동시방송, 그리고 무엇보다 완벽한 팀워크였습니다. 마리아는 계속 말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아시아 공항을 과소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은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어요. 그녀는 서연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무시했던 그 조용한 연수생이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 운영을 이끌고 있었거든요. 앞으로 우리 항공사도 아시아, 특히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마리아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파리의 하늘은 맑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인천공항에서 본 그 놀라운 광경이 생생히 남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오만함은 사라지고 한국의 저력에 대한 깊은 존경이 자리 잡았죠.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감동만만세 사연 어떠셨나요?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와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위대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